우선 집중력 높이기, 이게 지금 시대의 화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SNS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을 그런 슈퍼 컨텐츠나 이런 데 소비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알고리즘의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제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더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계속 인내하고 극복하고 조절해야 되는 힘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도파민 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그리고 몰입을 빼앗긴 시대, 인스타 브레인,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역으로 계속 몰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력을 도둑맞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되고, 이런 쾌락 과잉 시대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읽기의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가 책 읽는다 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선 추적 장치라고 합니다. 나의 시선을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뭐 안경 같은 걸 끼기도 하고 모니터에 초점 맞추기도 하는데, 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잘 읽은 사례는 틈틈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글자들을 차곡차곡 잘 읽어 나간다면, 잘 못 읽는 사례, 대충 읽거나 그러니까 멍 때리는 분들은 이렇게 막 사선으로 읽는다거나 한 곳에 머물러 있는다거나, 심한 분들은 초점이 아예 이 텍스트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펼치고 있지만 정신은 약간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특히 요즘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글을 읽으실 때도 웹툰 보듯이, 이거 F자 읽기라고 하는데, 쓱 봤다가 대충 내려가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면 여기 중간중간 빈칸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글자 자체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그러면 머리에 입력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잘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슈폼 많이 보실 텐데, 유퀴즈의 한 부분을 이제 1분짜리 슈폼으로 따온 거예요. 아침, 저녁 운동 중에 어느 게 더 살이 빠지냐 했을 때 댓글을 보면 교수님이 이제 1분 동안 친절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아침에 하는 운동 좋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견디기 힘들어서 결론부터 말해주세요. 그리고 결론이 궁금하신 한국인들은 25초부터 보세요. 그리고 서론이 너무 길어요. 길어도 1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한 요소가 이제 짧아진 거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요소고, 이래서 슈퍼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이해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 친구나 지인한테도 아침, 저녁 운동 중에서 아침이 더 살 빠지는데 좋대,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조절력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개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생각, 나아가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요,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강의에 한 25분 정도 합니다. 그럼 25분 강의 동안은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의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고 뭐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고 유튜브 한번 보고 잠깐 카톡 한번 들어가고 하다가 벌써 1시간씩 날아가고 이러거든요. 의도적으로 내가 집중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는 그런 산만함이 걱정이라면 누군가는 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때그때 나한테는 어떠한 맞춤형 진단과 피드백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조절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이 집중력의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습자, 특히 여기 유명한 이제 수학자 허준희 교수님도 본인 스스로가 산만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15분짜리 모래시계를 딱 놓고 이 15분 동안은 딱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만 고민하자, 집중해서 고민하자 라고 스스로 설정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습자들이 이런 타이머 같은 것들을 책상에 놓고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5분 동안은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아야지. 잠깐 졸리더라도 꾹 참고 집중해야지. 이런 환경 세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자책이나 인강 그 사이트에서는 이런 시스템, 몰입의 시스템을 같이 만들기도 해요. 집중 모드, 방해 금지 모드 해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때까지는 다른 알람 뜨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두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국은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지키고 성공했을 때 스스로 나 할 수 있어, 잘 지켜냈어, 자기 효능감까지 자극이 됩니다. 스스로가 너무 하기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커뮤니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MZ세대의 공부 트렌드라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독서실, 서로 이제 감시 모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름의 이제 뭐 돈을 걸기도 하고 약속 어떠한 보상을 걸기도 하고 나름 벌금이나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계속 동기부여하고 이 책임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그룹 만들 때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원, 뭐 요즘 관리형 스터디 카페, 그리고 성인들도 디지털 디톡스 카페 이런 것들 많이 가는데 가자마자 핸드폰을 걷어요. 아예 스스로 조절하기 너무 힘든 상황은 이렇게 환경 자체를 이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핸드폰에 반납하고 공부하고 내 할 일 하고 하는 거죠. 한번 정리하면 결국은 내 목표를 정한 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러니까 타이머 활용이나거나 디톡스 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방해하는 원인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 원인은 뭐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이긴 해요, 사실. 나아가서 이제 졸음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각자의 원인이 있는데 스스로 그 자신만의 원인을 파악해서 점검하고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은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습관화하는 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강당 한 25분 전후로 하는데 이 과정 동안은 스마트폰, 화면 터치하지 않아야지. 하나의 여러분의 챌린지로서의 약속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키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조절력,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자기 조절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력,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꼭 알아두고요.